안녕하세요. 한가한TV입니다. 오늘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8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의 악연은 제가 간호조무사로 한의원에서 근무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의원이다 보니 50에서 60대 환자분들이 많으셨고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정적으로 오시는 환자분 중 한 분이 바로 지금 저희 시어머니세요. 저는 부항이나 물리치료가 끝나면 기계를 정리하고 원장님께 침 치료를 콜링하고 침 치료 후에는 베드 정리하고 소독하는 정도의 업무였습니다. 물론 치료는 원장님께서 하시지만 준비나 마무리를 하다 보니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고 시집은 갔는지 만나는 남자는 있는지 중매 한번 서주시겠다던 어르신들도 많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그때 당시에 몇 번 아들을 만나보라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환자분의 가족과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 사양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침 치료를 하시면서 전화를 놓고 오셨다고 같이 한의원에 다니시던 친구분께 전화 한 통만 하자고 하셨는데 원래는 데스크 전화를 사용하시도록 안내하는 게 맞지만 침 치료 중이시고 워낙 오래 다니신 분이라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딱 한 번만 아들을 만나보라며 말씀하셨고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양하다. 그럼 다음에 아드님하고 같이 병원에 오시라고 마무리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는 어르신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죄송스럽고 또 환자분의 가족과 따로 병원 밖에서 만났다가는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차라리 병원으로 같이 오시라고 한 건데 바로 다음날 11시 30분쯤 넘어서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시어머니께서 지금의 남편과 함께 온 것입니다. 아마 병원에 오래 다니셔서 점심시간을 알고 계셔서 그 시간에 맞춰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둘이서 점심을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저보다 8살 연상이었고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데려다주며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애의 시작이 되었고 저는 이 사람하고 8개월의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 이혼하셔서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까지 셋이 지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대학도 포기할까 했지만 엄마께서 큰애니까 대학은 나와야 한다며 전문대를 보내주셔서 전문대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였습니다. 이제 저도 돈을 버니 숨통이 좀 트일까 하는 시기에 엄마께서 췌장암사기 판정을 받고 5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엔 슬픔이 컸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앞에 다가왔고 저는 가장으로서 동생을 이끌고 가야 하는 책임감에 일만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감히 연애라는 건 바라지도 않던 저에게 제 남편은 한 집의 가장이 아닌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줬고 이제 저도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너무 쉽게 결혼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새 집으로 분가하는 것보다 지금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집에서 살면 어떻겠는지 물었고 저도 사실 혼수를 해갈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살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적적하게 혼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다며 제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3년 넘게 일하면서 1,800만 원 정도를 모았고 동생도 군대 제대 후 복학 전까지 일을 하며 돈을 모았기에 그 정도면 동생 학비는 마련됐다고 생각했고 저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고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의 꿈을 이룰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을 치르고 신혼여행 후 어머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른 말씀하시는데 토달지 말며 잘못했을 때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남편은 남편이고 어른은 어른이니 존중하며 대화 도중에 끼어서 설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머님과 섭섭한 내용이 있어도 시시콜콜 남편한테 일러바쳐서 집안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천륜인 거다. 그걸 그르치는 며느리는 애초부터 며느리 될 자격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제 결혼 생활은 어느 주부와 다르지 않게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고 살림을 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셔츠와 바지는 물론 속옷까지는 다림질을 시키시고 식사 때마다 음식에 대해 불평은 있으셨지만 저는 제가 살림하는 법을 몰라서 그러려니 하고 고치려고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운전면허가 없던 저에게 운전을 배우게 하시더니 차도 사주셨습니다. 중고차였지만 차를 사주신 어머님께 정말 감사했고, 어머님께서 모임이 있으시거나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으실 때는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식사나 모임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모임이 끝나시길 기다리면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거나 산책하는 여유가 좋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님 친구분께서 외출을 하시려 저희 집에 오셨고, 어머님께서는 외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는 다과를 내갔습니다. 제가 한의원에 있을 때부터 같이 다니시던 친구분이셨기에 그분께서는 시집살이가 고되지? 하고 물으셨고, 저는 어머님께서 잘해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분께서는 아이고, 잘해주기는. 자네 시어머니는 내가 더 잘나네 이 사람아. 며느리를 12번도 더 들었다 놨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선해. 그래도 자네가 싹싹하게 잘해서 그런지 옛날처럼 난리를 치지는 않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는 어떠셨는데요? 하고 묻자 말해 뭐해. 성격이 어디 가나. 처음에는 화나서 화병에 죽네만에 하더니 나중에는 울고불고. 내가 내 자식 결혼했을 때도 그렇게 속은 안 썩었는데 말이야. 내가 자네 어머니 때문에. 말씀을 하시던 중 어머님께서 외출 준비를 끝내고 나오셨고, 어머니께서는 쓸데없이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지 말고 차 시동이나 걸어놔라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의 예전 여자친구 때문에 속 썩으셨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해놓은 차 앞쪽이 긁혀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려고 처음으로 블랙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메모리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노트북으로 열었는데 파일들이 엄청 많더군요. 저는 그날 차 안에서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른 파일들도 호기심에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다 자리를 비웠을 때 어머님과 친구분들께서 하시는 대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차에서 내리니 어머님께서는 젊은 애가 저렇게 행동이 굼떠서 어디에 쓰누 하셨고, 친구분께서는 나도 딸이 있지만 이 집의 며느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내지. 네 며느리 너무 잡는 거 아니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는 시애미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시건방 떠는 거 시간 문제야. 며느리는 자고로 만만한 집에서 데려와야 내가 다루기 쉽지. 어디 요즘 잘난 것들 어른들 말 듣니? 그래서 일부러 부모 없는 애를 고른 거다. 기댈 데가 없어야 길을 못 펴거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눈물이 나며 서러움과 동시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어머님과 외출했던 날짜의 영상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저에 대한 흉이나 불만사항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님 친구께서는 네 며느리는 아직도 모르지? 이게 두 번째 결혼인 거. 하자. 어머님께서는 두뇌 빠져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할 거다. 그리고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깨끗한 총각인데 지가 어떻게 알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친구분께서 다시 그래도 나중에라도 알면 하시자 어머님께서는 알면 좀 어때? 지주제에 이런 집에 시집 온 것도 감지덕지지. 아니, 지가 집안이 있어. 배우길 많이 배웠어. 아니, 막말로 지 억울하다고 가서 하소연할 친정이 있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결혼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운전해서 나갔던 날 남편과 어머님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딸은 자기보다 나은 집안으로 보내고 며느리는 자기보다 못한 집안에서 데려오라고 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집에 잘난 며느리 봐서 덕본 게 뭐가 있냐. 그저 내 말 잘 듣고 너 하나 더 받들어 살 수 있으면 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가족끼리 멀어지고 내가 내 아들 보는데도 눈치 보면서 봐야 하는 거면 난 필요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님 친구분께서 저희의 아이 소식에 대해 물으시니 아니 얘가 둔한 건지 뭔지 지가 눈치껏 남편도 구슬리고 달래서 임신할 준비를 해야지. 내가 우리 준영이 첫 번째 결혼 때 당한 게 커서 다신 여우 같은 며느리 안 본다고 했더니 이건 곰도 이런 곰이 없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저도 엄마도 동생도 일상이 되어버린 가난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치료 때문에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을 병원비로 쓰는 것 같다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지워지지 않을 상처인데 최소한 가족이라면 상처를 위로는 못해도 이용하지는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이긴 했던 걸까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퇴근한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자신이 처음 멋대로 한 결혼에 실패해서 두 번째는 엄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라도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건지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사과뿐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정리하고 싶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 자리를 잡아가는 동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동생은 제가 시집가서 편안히 생활하는 줄만 알고 항상 우리 매형 같은 사람 없다고 누나는 매형한테 잘하라고 합니다. 이런 동생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고 나와 결혼한 이유가 내가 배운 게 없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였다는 사실을 동생이 안다면 또 상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시어머니께 전처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저에 대한 험담을 쏟아놓으십니다. 남편도 지쳤는지 하루는 분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분가 이야기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생활해보려 해도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미칠 지경입니다. 남편이 원망스럽다가도 한편으로는 남편도 나와 같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